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어부터 잠깐 보실까요? 네. 자, 이번 담화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이 이제 흡수 통일 부분인데요. 이렇게 흡수 통일을 이제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한 얘기가 종종 있었나요? 늘상 해왔죠. 예. 드레스덴 선언부터 시작해서 통일준비위원회도 우리는 통일준비기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 북한은 흡수통일준비기관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 그들로서는 일종의 이제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게 있고 그야말로 남북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왕래가 있으면 그냥 무너진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 장벽을 치고 나서 또 그들 표현으로 모기장을 치고 그 자본주의의 사상이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다음에 기능적인 협력만 하겠다. 예. 체제에 전혀 변화 없이. 그런데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추구한다. 예. 변화가 북한은 싫은 거죠. 예. 변화라는 거는 자기가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격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순간 흡수 통일 당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건가요? 김정은이 생각은 자기가 생각하는 변화는 예. 우리식 사회주의, 소위 북한식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자기 정권이 유지되는 가운데서의 변화라는 전제 조건이 붙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는 의미 있는 게 뭘까요? 예. 독재를 완화하고 뭐 한다는 거. 독재라는 게 북한 김정은의 권력인데 네. 그걸 완화하라는 건 권력을 놓으라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반발하는 거예요. 예. 뭐 어쨌든 김정은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거기에 네. 이제 조건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좀 180도 달라진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지금 최고위급 회담을 합시다 이러진 않았습니다. 네네. 못할 못할 이유 바는 없다. 없다. 네. 못할 이유가 없다니까 하려면 나만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라 그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 말씀하신 그 표현에 지금 이제 12일 날 뭐 또 나오겠지만 네. 일단 연초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신뢰와 변화에 입각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나간다. 근데 신뢰라는 게 이제 북한식 사고방식은 신뢰라는 게 상호 신뢰인데 네.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니까 올바르고 정당하고 착한 정권이지만 북한은 나쁜 정권이니까 너네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네. 근데 북한도 우리를 안 믿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북한의 얘기는 우리도 남한을 믿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또 하나는 변화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지만 변화는 골바초프 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엔 뭐 좋아 보이지만 결국 무너지더라. 동구 다 무너진 거 봐라. 골바초프 때문 아니냐. 섣부른 계획에 따라 무너지는데 자꾸 변화하니까 결국 그 속에는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대화를 진짜로 하려면 북한 김정은이 의심이 많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우리는 북한의 그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다. 예. 봐라. 진정성 있다. 우린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 12일 날 담기면 그들은 나올 테고 네. 만약 그 내용이 없다 그러면 아마 좀 더 12일. 그들은 의심을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이제 예. 말씀하시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 드레스덴 선언에 지금 함축이 돼 있는데 우선 드레스덴 선언을 잠깐 좀 보실까요? 이 드레스덴 선언이 일종의 흡수 통일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들이 요구하는 건 저거보다도 예. 이를테면 남북 간의 평화, 안정 그걸 위해서는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한미 예. 군사훈련에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정 간섭 부분에 있어서 인권 문제 떠들지 마라. 예. 또 뭐 전단살포 뭐 이런 걸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뭐 저런 그 자그마한 협력을 하려고 그러냐. 근데 예. 저 예. 내용들이요. 제가 보면은 북한이 이 주판화를 튕기면서 요 대통령이 얘기한 민생 인프라 구축 인도주의적 문제 얘기를 종질성 회복이라는 게 이거를 진짜 협력한다 그래도 당장에 북한에게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 협력의 그 규모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작은 통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는 이거 옛날에 민주당 정부에 비해서 이거 10분의 1 가지고 뭐 누구 장난하나?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게 실리를 따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체면과 내정 간섭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전단살포 인권 문제 따지는 예.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근데 그 내용은 없으니까
거꾸로 드레스덴 선언에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그 북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첫 마디에 지금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떠나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네. 벌써 그 드레스덴 선언 자체에도 인권 문제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싫은 거죠. 자기 체제에 대한 간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북한은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할 때는 네. 그 얘기는 뭐 사실 안 해도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시면서 그냥 대화하자. 예. 그냥 대화할 땐 대화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이를테면은 아주 그 기본적인 건데 우리 정부에서 누차에 걸쳐서 북한의 병진 노선은 반드시 실패한다 계속 그랬잖아요. 병진 노선은 경제 살리기하고 핵을 가지는 거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 북한의 정책의 전부거든요. 전부는 다 실패한다 그러니까 너넨 결국 실패할 거야, 무너질 거야 이 얘기라고 그들은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진 노선 실패한다라고 하지 말고 경제는 살려라. 그건 좋다. 그러나 핵은 절대로 용납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라리 반발을 하더라도 조금 덜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예. 자, 그럼 다음 소재 뭐 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김정은 속전속결 작전 계획. 오늘 한 이제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김정은이 한반도 전쟁을 7일 안에 끝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그래픽을 보실까요? 북한의 신작전 계획인데요. 자, 먼저 1일차에 기습 공격을 해서 2일에 전면적인 확대를 하고 3일에는 핵과 미사일, 비대칭 전력을 총 공격한다. 그리고 4일에는 특수전 병력을 투입한다. 그리고 5일에는 미국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7일에서 늦어도 15일 안에 남한을 점령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작성한 작전 계획 5027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계획이다라는 일종의 전쟁 수행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이런 내용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무시무시 우리로서는 네. 어떤 위협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예. 작년 봄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 무인기가 처음에는 파주, 그 다음에 삼척, 백령도 네. 이 세 군데서 발견됐잖아요. 네네. 그 세 군데가 북한의 남침 통로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나와가지고 네. 지금 김정은이가 저런 계획을 세운 건 2012년에 벌써 그렇죠. 계획을 짰다는 예. 건데요. 저게 뭐냐면은 문제의식은 어디 있냐면 결국은 남한을 최종적으로 적화시키려면 미군이 전면적으로 개입하면 진다. 따라서 미군이 오려면 한 두 달 걸리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7일 내 아니면 15일 내 15일까지는 못 오니까 네. 확실하게 그때 부산까지 다 점령하자 이런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 뭐 국지전을 하든지 뭐 하든 기습전을 해가지고 서해안으로부터 특공대를 보내고 네. 그다음에 서해오도 점령하고 서해안에 이제 상륙을 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광덕산 축 문산 파주 문산 쪽으로 하나 내려오고 광덕산 축이라 그래서 그 경기도하고 강원도 사이 세 군데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네. 광덕산 축으로 내려서 가평을 통해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상주 거쳐 부산을 점령한다 이거고요. 예. 나머지는 전력을 모아서 수도권을 공격한다 예. 이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식은 15일 내에 한다는 건 전격전으로 하지 않으면 최종 적화는 못 한다는 그런 계산이 있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섬뜩한 거는 뭐냐면 핵무기를 쓴다는 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핵무기를. 예. 왜냐하면 핵무기를 쓰는 건 그들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핵무기는 워낙 파괴력이 크니까 네네. 남한 국민 전체를 그냥 겁에 떨게 만든다는 거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핵무기가 떨어지면은 거기 다 오염이 되니까 네. 미군이 들어와도 가까이 가려고 안 할 거다. 그럴 때 우리 특공대가 가서 서울을 다 점령해 버린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의 핵 보유가 거의 임박했는데 김정은이가 정말 핵을 쓸 계획까지 갖고 있다면 만약 북한이 핵을 쓰면 미국도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미국도 핵무기로 평양을 공격하겠지만 예. 김정은이는 아마 묘양산이나 어디 속에 숨어 있을 테고 예. 물론 자기도 평양에 핵폭탄 맞을 각오를 하고 남한을 점령한다 이런 계획을 만약 한다면 그야말로 한민족 전체 재앙이죠. 예. 재앙인데 이거 정말 그 사실 여부를 빨리 파악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원 양면책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네. 강경책만 하면은 그들은 한마디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굶어 죽으나 전쟁하다 영광스럽게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건데 차라리 밀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강경책만 해서는 안 되고 대화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 전방위적인 북한을 통제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 매체가 보도한 전쟁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개입 전에 이제 뭐 그렇죠. 상황을 네.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뭐 우리 군의 계획 같은 것들은 짜여져 있는 겁니까? 뭐
우리는 뭐 작게 50, 아까 말씀하신 예, 작게 예. 5027인데 이게 넘어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서울을 비워주고 미군이 오면 같이 밀고 올라간다라고 돼 있었는데 예. 서울을 내주면 어떡합니까? 예.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을. 그래서 지금은 서울을 사수한다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주한미군이 아직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내려오면 미군을 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본래 미국은 전쟁을 하려면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승인을 해줘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네. 현행 그 당장에 미군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임의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미군이 투입될 수 있는 미군이 살상을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인계철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뭐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거기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내려오면 미군하고 교전이 벌어지니까 예.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미군이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 생각은 미군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막아야 됩니다. 미국이 만약 안 도와주면 뺏길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미국이 도와주겠지만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서울에 한 발짝도 못 들이도록 서울 그 강북 지역도 다 지켜야 되는데 자칫하면 강북까지 뺏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정찰 능력을 강화해서 예. 그들이 사전에 도발하고 전면전을 할지언지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되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천안함 폭침 같은 거 보면 그런 상당히 소홀했잖아요. 예. 그들이 그냥 특공대로 그 파괴하고 돌아갔는데 잡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뭐 노크 그 휘순 예. 이런 게 제일 우려되는 거죠. 네네. 일단 전쟁의 조짐이 있으면 바로 파악하는 그거부터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자, 앞서 북한의 담화 내용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북한이 연일 그 대북 전단에 대해서 뭐 그 어느 네. 때보다 강도 높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그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기조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난 6일 의정부 지방법원이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다음 날 7일 북한은 남한은 대북 전단 살포 망동을 또다시 묵인 조장하고 있다. 파국으로 갈지 대화에 나설지 입장을 명백히 하라고 압박했고요. 같은 날 통일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 조치에 협조하겠다면서 다소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자, 우리 정부가 좀 뭐 딜레마에 빠졌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제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정부가 사실 딜레마 네.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자초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는 예. 그런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세움으로써 표현의 자유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사회 공공안전 질서를 해치거나 예. 다른 사람의 신변 안전과 뭐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면 제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예. 근데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가안보가 흔들리게 생겼어요. 예. 또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분들이 이를테면 NGO인데 NGO가 뭐 단체가 100명이나 뭐 많아봐야 수백 명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인데 5천만을 대표해서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단 살포할 때마다 정면 대결로 가니 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북 정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표현의 자유를 처음부터 논의할 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과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이 협조를 요청할 건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네. 표현의 자유를 굳이 꺼내지 말고 잘 기능적으로 협력을 해서 전단 살포를 좀 시기를 조절하고 네. 또 우리 정부가 이를테면 천안함 폭침하거나 연평도 포격 그럴 때는 뭐 수백만 장 보내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내서 그럴 때마다 판이 깨지면 네. 이거는 국가에 도움이 될까요, 과연?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는 그 연천에서 보냈는데 고사총을 쏴가지고 자칫하면 주민이 다칠 뻔했잖아요. 예. 그건 국민의 생명도 위협받는데 네. 그런데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라고 한 거는 너무 원칙을 너무 고수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까지도 합의해서 전단 살포 제재를 하라. 예. 좀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너무 엄격한 조건을 꺼내 들었다. 예. 전 그렇게 보고요. 예. 지금이라도 이제 행동으로는 아마 이를테면 DVD 같은 거 보내는 거 뭐 제재할 수 통일 대결을 뭐 막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정부도, 정부의 예, 의지가 중요한 거죠. 제재할 수 있다라고 일단 뭐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네. 일단 근데 남북 관계를 놓고 살펴보면 사실 뭐 연초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지금 대북 전단 문제도 있고 2월에 또 한미 군사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악재들이 또 이게 좀 닥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남북 관계 골든 타임은 그럼 언제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사실 많은 것 같은데 많지가 않습니다. 예. 2월 19일이 설이에요. 예. 설 전후에서 이산가족 상봉해야 되는데 그 바로 직후에 이제 한미연합훈련 벌어지고 네. 이산가족 상봉이 잘 돼야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는데 정상회담이 목표는 아닙니다. 예, 정상회담도 하나의 기능적으로 남북 관계의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이 남북 관계의 그 통일로 가는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네. 정상회담을 목표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이게 타이밍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칫 놓치면 그 설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면 좀 어려워질 테고 한미 훈련되면 더 어려워지고 네. 또 한국의 그 인권사무소, 유엔 인권사무소가 또 개설이 됩니다. 예. 그럼 또 엄청 반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난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시금석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를 보는데요. 그때 진짜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내정 간섭할 용인 전혀 없다. 예.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서 통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거를 흉금을 터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진정성이 북한이 느껴지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오이사 조치나 금강산 관광은 진짜 고위급 회담에서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자기 집권한 지 3년밖에 안 되고 30밖에 안 됐는데 정권 유지하기도 급급한데 전단 살포하는데 정부가 그냥 놔둔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공존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남한이 체제 경쟁에서 이겼지만 공존을 원한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예. 오늘 김정은 생일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뭐 어떤 네. 별다른 움직임은 예. 없다고 그래요? 집권 3년 돼서 탈상도 했지만 예. 김정일이도 40대서야 공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아직 30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별다른 의미는 공일로 아직 없는 지정 안 하고 평일처럼 하는데 그거는 하고 싶지만 하면 역효과가 날까 봐 안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